한국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 확률이 일본보다 낮은 0.35%라는 축구 통계 전문 매체 디 애널리스트는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본선 진출 32개국의 우승 확률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팀 전력뿐 아니라 추후 상대하게 될 팀 등 대전 난이도와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 분석이라는 게 매체 측의 설명이었는데, 한국과 조별리그에서 맞붙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각각 우승 확률이 5.11%, 1.48%로 분석돼 우리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놓고 말았습니다.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는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17.93%로 뽑혔으며 피파 세계 랭킹 1위인 브라질이 15.73%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일본의 우승 확률은 0.48%의 수치였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매니아들은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 자국의 메이저리그 오타니 선수와 손흥민 선수 중 누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냐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중남미 등 야구 열기가 높은 나라에서는 오타니가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유럽, 동남아, 심지어 아프리카 등 전 지구촌에서 손흥민의 인기가 월등함을 각종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축구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년 전만 하더라도 스포츠 뉴스 일면을 장식할 만한 큰 이슈였으며, 심지어 유럽 빅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다는 건 만화와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상상이었을 텐데,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축구의 종갓집에서 기적같은 골들로 득점왕을 차지하며 축구 통계 전문 매체와 세계 축구 도박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날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해 봅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지난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축구선수는 무식하다는 편견을 몹시도 싫어하는 그는 연간 평균 100권의 책을 도포하는 독서광으로 소문났으며, 젊은 시절부터 신문 스크랩을 했던 그가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은 독서로 돌아갑니다. 책 속에는 손흥민을 가르치고 길러온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의 세계관, 축구 철학, 아버지와 스승의 역할 등을 엿볼 수 있는데, 손흥민 축구 인생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한 후생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땅 밑 뿌리 작업에만 5년의 시간을 보낸다. 부모든 선생이든 코치든 감독이든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깊게 강조했습니다. 나무가 위로 뻗어 나갈 것만 생각하면 사소한 태풍에도 무너지지만, 뿌리가 튼튼한 대나무는 하루에 20-30cm까지 자란다고 강변하면서 아들 손흥민에게 무려 7년간 리프팅 등 축구 기초만 닦도록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손흥민이 왼발, 오른발, 양발로 리프팅을 하며 운동장을 돌 때 이런 각오와 신념으로 확신했기에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건재하는 것입니다. 손흥정 씨는 독서를 할 때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등 3가지 펜을 준비하여 책을 3번까지 읽으면서 색깔별로 중요 대목을 압축해 표시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빨간색 메모는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데, 그는 읽기만 해도 저것만 놓아도 소용없다, 반복해 읽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서노트 작성이 끝나면 책은 버린다고 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도록 2개의 창문을 열어라. 하나는 마음의 창문, 다른 하나는 가능성의 창문을. 프로축구 선수였지만 20대 부상 은퇴돼 가장으로 막노동 등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손흥정 씨는 원망하고 후회하고 방황하는 것은 사치다.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를 잃는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2개의 창문을 열었고 늘 환기였다고 비고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손흥민은 대단한 행운아입니다. 축구를 잘해서,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서 말입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탄 골든부츠는 정말 대단한 상입니다. EPL 역사 30년 동안 13개국 출신 선수만 이 상을 탔으며 상의 후광으로 고국에서도 최우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득점 선수들은 모두 다수의 페널티골이 성적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공동 득점왕인 살라의 23골 중에는 5개의 페널티골이 포함되어 있지만, 손흥민의 23골에는
페널티골이 하나도 없이 그의 순수한 필드골 숫자이기에 손흥민 선수의 골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를 자존심 강한 영국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독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가서도 경기가 가능한 전방의 선수라는 겁니다. 둘째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아버지의 기본기 훈련 덕분에 오른발, 왼발 모두로 공을 찰 수 있는 선수로 이번 시즌 23골 중 12골은 왼발로 11골은 오른발로 얻은 골이었습니다. 셋째는 메시보다 빠른 드리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드리블 속도는 전설적인데 EPL 자료에 의하면 시간당 34.4km, 100m를 10.5초에 주파하는 데 반해 메시는 시간당 32.5km밖에 못 뛰며 100m로 치면 11.08초입니다. 넷째는 한국의 데이비스 베컴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볼을 가져다 놓는 기술을 손흥민은 베컴처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프리킥과 코너킥의 전문가가 됐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캔들 없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가 끝나면 바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가서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는 것이 손흥민의 일상으로 동료들과 괜히 어울려 펍을 다니고 파티를 하지 않아 스캔들이 전혀 없다고 기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인들은 자신의 실적보다는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를 더 존경하고 가치 있다고 평판하는데 이번 시즌 득점왕에 오른 것도 진심으로 팀에 스며드는 손흥민 선수의 희생과 배려와 헌신의 가치를 인정한 팀 동료들의 도움이 이룬 업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안임에도 엄청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안으로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유럽이나 호주, 미국 등지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는 걸 넘어서 진짜 유럽인들만 있는 그룹에서 혼자 동양인으로 입지를 굳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로 혼자 고생하고 노력했을지 상상조차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언어 천재입니다. 처음 독일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 미친듯이 스폰지밥을 보면서 독일어를 익혀 유튜브 등에서 독일어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며 불과 몇 년 만에 이젠 영어가 거의 영국인 수준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볼 때는 그의 집념과 노력이 대단함과 함께 언어의 천재성을 느껴봅니다. 살인적인 스케줄로 축구 연습하느라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 와중에 영어도 마스터한 손흥민 선수에게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극찬해봅니다. 그 유창한 언어 덕분에 유럽인들만 가득한 곳에서 손흥민이 인싸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축구선수 중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혹사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 3년간 손흥민의 이동 거리는 총 22만 3,673km, 비행시간은 총 300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해리 케인보다 이동 거리는 13만 7,370km가 더 길었고 비행시간도 177시간이 더 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경기를 마친 뒤에는 이동 거리가 긴 아시아권 선수들이 유럽권 선수들보다 더 많이 지쳐있고 시차 적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손흥민 선수와 유로파 선수들의 부상 방지에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함을 지적해봅니다. 이제 5개월 후에는 카타르에서 2022 월드컵이 시축됩니다. 공은 둥글고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0.35%의 확률을 우습게 만들 태극 전사들과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오 필승 코리아의 승전보가 날아오길 벌써부터 가슴뜨게 코스모스 메아리가 메아리 쳐봅니다.